여러분은 지금 함께 성장하는 교육튜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서우치다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들이 매일 그리고 너무나 자주 들어왔던 독서를 해야 되는 이유, 책을 읽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에 필요한 것들만 정리하는 영상입니다. 미리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자,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이젠 진짜 독서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첫 번째, 독서는 수능시험 잘 보는 비법입니다. 수능 잘 보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수능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문제의 난이도가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문을 읽고 그것을 통합적으로 추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야기가, 그 능력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번 2019년 수능에서 국어가 어려웠지만 이미 수능을 준비했던 사람들은 언어가 핵심이고 언어가 어렵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요, 과학, 사회, 수학 이런 것들도 지문을 읽고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내가 여기서 필요한 통찰력이 무엇인지를 점점 더 고민하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독서를 통해서 배경 지식을 넓히고 독해력을 키워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학교 교육 과정에 책 읽기, 독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 토의, 발표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 가장 핵심인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2015 교육과정의 핵심이었고요. 한 학기 동안 책 한 권을 온전하게 읽자는 이야기입니다. 요약본을 읽는 것이 아니라, 발췌본을 읽는 것이 아니라 책 한 권을 온전하게 읽고 그 읽은 내용들을 친구들과 대화하고 토론하고 토의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글로 써보고 말로 해보고 발표하는 진짜 책을 읽고자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교육부의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은요, 수업 시간에 독서한다고요. 이 내용을 토론 토의 발표한다고요. 그러면 독서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요, 이 시대에서 필요한 독서의 필요성이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누구나 아는 독서를 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필요한 것들만 뽑아서 정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독서는 상상력의 원천이고 이것은 창의력의 시작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끄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잠시 눈을 감고 들으면서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파란 하늘 아래 새초록색의 넓은 들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란색과 그 초록색이 맞닿은 곳에 빨간 지붕의 집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누가, 무엇이 살고 있을까요? 라는 글을 읽었을 때 여러분의 상상력은 바로 지금 떠오른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의 원천은요, 여러분이 분명히 누구한테 들었을 때 혹은 읽었을 때 맞닿은 이미지, 운해적 활용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떠올린 그 상상력이 창의력이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좌뇌와 우뇌가 함께 활용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창의력의 시작이자 원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좌뇌와 우뇌가 함께 상호작용하고 상호 관계가 되도록 연습하는 유일한 방법은 독서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독서는 간접 경험을 넓혀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로 교육의 시작입니다. 독서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독서는 간접 경험의 대표 주자입니다. 이 간접 경험은 여러분이 그토록 공부해왔던 진로 교육과 연결이 됩니다. 진로 교육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자녀의 흥미와 재능을 찾아주는 것. 이것을 찾기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은 경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경험을 나누어 보면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으로 나눠집니다.
직접 경험은 실제로 해봐서 내가 이것을 좋아하는지 잘하는지를 아는 거지만, 간접 경험은 책을 읽어서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소개서 같은 것을 쓸 때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때 지적 수준을 알고 싶어서 물어본 질문이 아니라 네가 어떤 거를 좋아하고 어떤 재능이 있어 라는, 즉 어떤 간접 경험을 해봤어 라고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의 진로에 관련된 책을 읽고 쓰도록 해주셔야만 합니다. 5번째, 독서는 지식을 키워줍니다. 그리고 이 지식들이 배경 지식의 시작입니다. 자, 지식이 배경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알고 있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독서는 지식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배경 지식이 뭐냐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지식 A를 알고서 이것들이 지식 B와 지식 C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지식 A를 위해서는 지식 B와 C도 함께 아는 것을 우리는 배경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반대로 독서가 지식의 원천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독서를 해야만 합니다. 지식 A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책 A를 읽어야만 하고요. 지식 B를 얻기 위해서는 책 B를 읽어야만 합니다. 지식 C를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책 C를 읽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통합 독서, 연계 독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책 A와 책 B, 책 C를 누가 어떻게 연결시켜 줄 건지는 여러분들께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야만 합니다. 6번째, 마지막입니다. 독서는요, 공부의 캐파시티를 키워줍니다. 이것이 메타인지의 시작입니다. 여기 공부하는 힘을 담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부를 위해서 추론하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릇이 작다면 많이 담지 못하고 여러 번 날라야 되겠지만, 이 그릇을 크게 키운다면 사고도 많이 할 수 있고 추론도 잘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독서는요, 이 공부하는 힘, 사고력, 추론력을 크게 키울 수 있는 그릇, 캐파시티를 넓혀주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변에 공부를 잘한 사람들 혹은 후회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어렸을 때 책 좀 많이 읽을 걸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내가 생각하고 추론할 수 있는 그 그릇을 크게 키우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고 그렇게 해주길 바란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부하는 힘은 메타인지라는 능력으로 연결이 됩니다. 메타인지 뭐냐라고 한다면 말로 못하면 모르는 것이다 라고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쉽게 보시면요, 내가 공부하고 알고 있는 것을 말로 해보면 실제로 아는 것과 모르는 것과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 구분된다는 이론입니다. 근데 잠깐 생각해 보시면요, 내가 아는 지식을 어떻게 입력시킨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입력이 돼야 생각하고 추론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내가 아는 것, 정보, 지식을 입력하는 거의 80%, 90%는요 글로, 텍스트로 읽어서 내 눈으로 들어온다고요. 그 다음에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는 게 우리가 말하는 공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내가 글로 읽어서 말로 하기까지 내 머릿속에서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고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그때 왜 이해가 안 되지? 라고 한다면 다시 찾아가서 이 단어의 뜻을 몰랐구나 를 거꾸로 찾아갈 때 우리는 어휘력이 높아집니다. 글로 읽어서 정리해서 내가 말해보고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안다고 착각하는 것을 구분할 때 그 시작점은 글로 읽는 능력이고요. 독서를 해야 되는 능력이 바로 공부 잘하는 방법, 메타인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리면 책은 반드시 읽어야만 합니다. 자, 오늘 내용 독서를 해야 되는 이유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능 시험을 잘 보는 비법이 바로 독서라고 합니다. 두 번째, 수업 시간에 이제는 대놓고 책을 읽으라고 한대요. 거기에 말하기, 토론하기, 토의까지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독서
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 창의력을 위해서 상상력을 키워주는데 그것을 좌뇌와 우뇌가 함께 연결이 돼야 되는 거고 좌뇌와 우뇌가 함께 상호작용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독서라고 합니다. 네 번째, 독서는요, 간접 경험의 대표 주자고요. 이것은 진로 교육의 시작입니다. 다섯 번째, 독서는 지식을 키워줍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배경 지식이라는 것으로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정말 중요한 능력입니다. 여섯 번째, 독서는요, 공부의 수용량, 그릇을 크게 만들어주는 방법이고요. 이 크게 만드는 방법을 가지고서 1% 공법의 핵심인 메타인지까지도 함께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독서 해야만 합니다.